아니 뭐야, 내가 페미전차라고? 아니 내가 르노 얘기하면 페미라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KGM 액티언 그리고 르노 그랑 꼴레오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며칠 전에 저희 채널에 악플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 썸네일에 이게 뭡니까? 아니 이 손가락 이게 뭐예요? 아니 페미인가요? 아니 형 그렇게 안 봤는데 형이 그럴 줄은 몰랐네, 이런 댓글들이 막 쏟아져서 거기서 막 그런가? 이러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갖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라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뭔 일인가 했습니다. 근데 메일로 누가 제보를 해줬어요. 이 댓글들이 쏟아지기 전에 저한테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여성시대 여시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남자들끼리 싸우도록 남자들끼리 내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지령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왜 저한테 그러시죠? 원인은 요겁니다. 제가 그때 댓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르노 유튜브 채널에 이런 게 나와서 요것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제가 이 르노 사태에 대해서 한번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악플을 남기자, 이런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댓글들 몇 개 읽어드리면 차마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막 일파만파 막 커지게 되면서 소위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성분들 우르르 몰려와서 이 남자인 척하면서 이렇게 글을 다는 겁니다. 형! 이러면서 달아요. 형 페미였어? 실망이네. 나 남자인데 형 수익남이었어? 이런 글들을 막 수백 건씩 남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영상 하나에 또 좌표를 찍었어요. 2021년 이때 찍은 벤츠 S클래스에서 제가 손가락을 묘하게 했다는 거예요. 차 두께가 요만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손가락을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그걸 갖고 또 난리를 합니다. 맞네, 김한영은 숨은 페미니스트였네,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게 해서, 그래서 채널 날리게 하겠다고. 근데 다행히 보배드림이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댓글로 여러 구독자님들이 뭐 일일이 여기다 답글을 달아주시면서 방어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역시 저희를 지켜주시는 건 구독자님들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여기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분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는 어떻게 무의로 돌아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나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걸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미러링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성이 당한 걸 그대로 남자에게 전해주면, 그럼 남자들이 이걸 직접 경험해보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런 걸 알게 되는 차원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페미니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왔을 때, 아니 저 페미 아닌데요? 아니 뭐 손가락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뭐야, 네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거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대체 왜들 이렇게 어렵게들 사세요? 일단 저는 이쪽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자동차 유튜버 아저씨인데,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이번 이슈로 뭐 영상이라도 만들었습니까? 이거 영상 만들면 개꿀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굳이 안 만들었잖아요. 이게 저희는 평화롭게 즐겁게 이 자동차 얘기만 하고 싶은 건데, 왜 자꾸 저희를 정치적으로 엮든가 남녀를 엮든가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도와주시는 이 구독자님들이 무슨 죄야? 왜 우리 모카에 와서 자동차 정보 얻으려고 하는데 왜 이 소중한 구독자님께서 악플에 함께 시달려야 되고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이제 악플은 이제 그만. 요즘 세상 너무 떠들썩하고 너무 피곤한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모카에서는 평화롭게 건전하게 유용한 정보, 자동차 얘기들만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쌍용 액티언 사진이 드디어 공개됐고, 드디어 계약이 쏟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와, 디자인 보면 이렇게 예뻐졌나 싶어요.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옆은 이렇습니다. 옆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뭐야, 벤틀리야? 벤틀리인가? 이런 느낌이.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여튼 공개된 사진 보니까 모습이 너무 잘 나왔고, 사전 예약도 하루 만에 무려 16,000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 사전 예약 저도 해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구입할 계획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볼만합니다. 이 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예약 버튼 누르게 되면 할리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바로 주거든요. 1인당 한 잔씩만 가능하고요. 이게 총 5만 명까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알려서 이 5만 명 되기 전에 빨리 사전 예약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내 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바로 커피 받을 수
수 있는데 훌륭하죠. 지금은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고 어떤 차인지 세부적인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개된 게 아예 없는데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훌륭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중순이 되면 가격, 제품 정보도 더 나오고 정식 계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액티언이라는 자동차는 역사적인 자동차죠. 2005년에 세계 최초 쿠페형 자동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디자인으로 더욱더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준중형, 소형 SUV들의 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오토익스프레스에서 추천 SUV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GM도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지난해 34만 대 수출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요즘같이 이렇게까지 뛰어났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 보면 전 세계 어디에나 놔도 자랑스러운 기업이 됐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바로 오늘 르노 그랑콜레오스 가격이 공개됐고요. 정식 계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그랑콜레오스 어떤 차인지 아세요? 요렇게 생긴 차. 디자인 대단하죠. 이 그랑콜레오스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딛고서 지금 사전 계약 8,000대를 넘겼다고 하던데, 와, 이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 이 계약은 10만원씩 내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8,000대를 넘겼다는 것은 이거 심상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외관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디자인 든든하죠. 이거라면 괜찮다. 크기는 소렌토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그런데 스포티지처럼 3열이 없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한 5인승으로 타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열이 더 들어갔으면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넉넉한 5인승도 괜찮은 거니까요. 이 파워트레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메인이고 가솔린 버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과 옵션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이브리드부터 보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아시다시피 1.5L 가솔린 터보에 전기 모터를 더한 차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무려 245마력입니다. 현대기아의 1.6L 터보 같은 경우는 235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뭐 약간 세네, 이 정도, 거의 비슷하네, 이런 느낌인데 구성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144마력이에요. 작죠? 구동 모터가 100kW, 보조 모터가 60kW입니다.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180마력, 상대적으로 크고 모터는 47.7kW로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랑콜레오스에 달린 100kW 모터, 사실 100kW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134마력입니다. 60kW면 80마력이에요. 그냥 숫자로 보면 이 가솔린 엔진보다 모터가 더 센 거네요. 그죠? 모터만으로 쭉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모터에서 회생제동도 엄청나게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이 배터리 용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요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어떤 느낌이 들까? 전기차 느낌이 들까? 플러그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은 타보기 전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빨리 타보고 싶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중간 트림, 최상위 트림의 연비는 15.0km/L입니다. 소렌토보다 0.3 정도 뒤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비는 거의 비슷하다,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표를 보면 재밌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죠. 가격표에 요걸 보지 말고시고 요걸 보세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이 진짜 가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번에 이렇게 써있죠. 둘 다 써있으니까 요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친환경차에 대한 할인 혜택인데 143만원을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까지만 빼줘. 내년부터는 안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 사야 되겠다. 일단 그랜드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기본 트림 가격이 3,777만원,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5인승이 세제 혜택 받으면 3,786만원이니까 와, 너무 비슷하죠? 한 9만원 차이야. 그러면 얘기하실 겁니다. 에이, 누가 그런 깡통을 사요? 램프 보세요. 램프 지금 벌브 달려있잖아요. 벌브 달려있는 거 누가 삽니까? 계기판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사요? 이 깡통은 사라고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번 그랑콜레오스는 아닙니다. 옵션 구성이 너무 독특해요. 지금 테크노가 가장 기본 모델인데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나? 가만 보니까 어지간한 기능이 다 기본이에요. 첫 번째, 안전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게 기본 모델부터 들어갑니다.
이래야지. 어댑티브 크루즈 이걸 옵션으로 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딱 작동시켜서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레이더 당연히 달아줘야지. 이걸 뭐 무슨 옵션을 해. 차선 유지 보조, 이거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이런 기능, 요것도 기본입니다. 차로 내 편향 주행,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 뭐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차로 내에서 이렇게 약간 피해가는 거예요. 자전거 있어, 자전거 약간 피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자동 차로 변경 보조, 이거는 현대로 치면 HDA2거든요. 이것도 기본. 자잘한 거 보면요, 긴급 제동 보조, 그러니까 앞에 뭐 장애물이 있어, 긴급 제동하는 거. 긴급 제동은 차량 되고 보행자 되고 자전거 되고 오토바이 되고 교차로 대항차 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되고요, 안전하차 경보 되고요, 차간거리 경보 되고, 오토매틱 하이빔 됩니다. 이거 뭐 자잘하지만 모두 기본입니다. 너무 환영입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안전 관련 기능들 당연히 기본으로 해줘야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 르노뿐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기본으로 해주면 참 좋겠다. 돈이 없으면 사고 나도 되고 돈 많으면 사고 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차 타야죠. 네, 이런 변화 너무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랑콜레오스는 가장 기본 모델하고 위트림하고 외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휠은 다르지만 휠 빼면은 똑같아요. 보통 다른 자동차들은 이런 것들, 램프라든지 이런 자잘한 것들을 두 가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낮은 트림 사면은 저 램프 때문에 내가 못 사겠다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만들어요, 강제적으로.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급이 낮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 디자인해야 되지, 검사해야 되지, 물류해야 되지, 수리 부품 두 가지로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 단가가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더 후진 걸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쓰는 거,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런지 그랑클레오스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기본, 크리스탈 LED 리어 램프 기본, 앞뒤 깜빡이 모두 LED로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루프렉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렇게 해야죠. 실내 편의 장비 구성도 기본이 괜찮습니다. 기본 모델에 360도 3D 어라운드 뷰가 기본. 이 360도 뷰는 독특한 게 있죠. 차체 아래쪽에 카메라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차체 밑을 투영하게 만드는 이런 거 클리어 뷰 트랜스퍼런트 셰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아래쪽에 카메라가 실제로 달리는 건 아니고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가 전진하면 그 앞쪽에 있는 게 내 밑으로 오겠네 라면서 내 차체 아래쪽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기본으로 해줘. 360도 서라운드 자체를 기본으로 주는 차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도 기본이 아니야.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입니다. 원격 시동 기본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주머니에 넣고 가까이 가면 차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리고 차 안에 가서 시동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시동 걸리는 거, 차 키가 필요 없어지는 거, 요거 기본입니다. 아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요거 기본이고요. 시트 구성에서도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시트 구성은 1열에 앉았을 때 열선, 통풍 기본입니다. 통풍까지 기본이야. 통풍 시트는 정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동 방법은 지금까지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 물리 버튼이 있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물리 버튼이 없습니다. 대신에 화면 터치를 통해서 누르게 돼 있는데, 이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음성인식 기능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운전하다 말고 통풍 켜줘 뭐 이런 것들 하면 바로 되지 않을까. 이 얼마나 음성을 잘 알아듣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존 오토 에어컨이 기본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다른 온도를 세팅할 수 있어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이게 기본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T맵이 들어가고요.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음악 같은 거 스트리밍 당연히 되고요. 네이버 웨일이 내장돼 있어서 웹서핑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가능해요. 그리고 동영상, LGU 플러스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영상이 다 됩니다. 그냥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안드로이드 패드 하나가 여기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핫스팟 켜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걸 켜게 되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무선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뒤에서 아이패드 같은 거 사용할 때 아이패드를 와이파이 버전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차에 타기만 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통신료는 어떡하나? 5년 동안 통신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통신료를 르노가 내준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야, 그러면 나 집에서 통신료 좀 아끼고 맨날 차에서 다운받아야 되겠다. 난 차에서 서버 돌려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월간 20기가까지 5G 속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1Mbps로 속도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20기가
20기가 하면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들고 있지만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그랑콜레오스의 이건 깡통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기본 트림이 이 정도다. 와, 기본 트림 미쳤죠? 자, 그러면 옵션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그럼 옵션이 뭐냐? 어떤 옵션이냐? 이름도 따로 없습니다. 150만원짜리 딱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게 묶여 있어요. 그랑콜레오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말했던 동승석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인테리어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있으면 조수석에 탄 사람이 와 한마디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조수석에 탈 사람 없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참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조수석에 난 디스플레이 필요 없어요 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오토파킹이 있지만 생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요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오토파킹이 아닙니다. 이건 풀 오토파킹이에요. 실내에서 버튼 누르면 알아서 핸들을 돌리고 알아서 T자 방향으로 가서 기어 변속을 후진을 넣고 다시 와요. 그러고 나서 제대로 안 돼. 전진 후진 왔다 갔다 해서 T자 주차를 합니다. 평행 주차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평행 주차. 여기 차들 쭉 있는데 길가에 주차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슉 비상등 알아서 켜고 알아서 쭉 가서 거기서 후진 알아서 넣고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안 들어오면 틱틱틱틱 해서 딱 세웁니다. 국산 대중 브랜드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세계적으로 대중 브랜드에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그리고 후방 긴급 제동 보조가 여기 들어오고요. 스피커가 8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 이게 150만원이에요. 일단 디스플레이랑 자동 주차, 요거는 뽀대면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150만원이면은 그런 대로 납득 가능한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트림의 내용이고요. 그럼 다음 트림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트림은 아이코닉입니다. 아이코닉? 이름이 좀 묘하네. 트림은 크게 이 테크노, 아이코닉,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름들이 트림 이름들이 좀 어려워. 이 이름이 프랑스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보면 아이코닉 같은 경우는 4,15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이거 기본 트림보다 375만원이나 비싸요? 오우, 왜 이렇게 비싸졌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동승석 디스플레이, 자동 주차, 후방 긴급 제동, 8개 스피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50만원짜리 패키지 옵션, 이것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더 추가되는 기능이 225만원이나 되느냐,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추가되는 기능이 뭐냐? 2열 열선 시트가 여기 들어오네요. 하이패스 시스템 여기 들어옵니다. 둘 다 그다지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 실내 소재가 좋아집니다. 기본 트림은 실내가 일반 인조 가죽이에요. 근데 이게 나파 인조 가죽으로 바뀝니다. 잠깐만, 나파 인조 가죽이라는 게 있어? 인조 가죽이면 인조 가죽이지, 나파 인조 가죽은 뭡니까? 아마 뭐 되게 좋은 인조 가죽인가 보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가죽 품질은 굉장히 좋았어요. 요게 나파 인조 가죽인가? 일반 인조 가죽은 어떻다는 거야? 이거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보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룩미러, 요게 추가됩니다. 훨씬 깔끔하죠? 1열 옆유리, 요게 이중 접합 유리로 바뀌어요. 시트는 기존에는 6방향이었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전동 시트였죠. 근데 이제는 8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4A 요추 받침대가 추가돼요. 요추 받침대 있어야 되지 않나? 휴대폰 무선 충전도 여기서 들어오고요. 잠깐만, 이러면 225만원 같이 하나? 하는 것 같죠? 아이코닉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옵션들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오디오, 지금은 원래는 8개의 오디오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보스 오디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개 스피커로 바뀌게 되고 오디오 품질도 더 향상된다고 해요. 서브우퍼도 여기서 들어온다고 해요. 원래 스피커 8개라는 건 도어에 하나의 스피커,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뒤쪽에도 도어에 하나의 스피커, 트위터, 이렇게 해서 각각의 도어에 2개씩 해서 8개가 된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센터 스피커가 들어오게 되고 서브우퍼 하나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개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앰프도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 될 테니까 이 소리 품질 자체가 훨씬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개수만 10개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들어가서 자동차를 더 조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115만원.
요거 가격이 오디오는 원래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어떤 느낌이 들지 나중에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짜리 옵션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 앞유리도 HUD 전용 유리로 바뀌게 되니까 뭐 100만원 이해는 됩니다만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휠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20인치 휠, 이게 40만원짜리거든요. 이걸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형은 이런 디자인이고 20인치는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19인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20인치라고 뭐 굉장히 좋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아서 19인치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트림이 하나 더 적혀 있는데요. 에스프리 알핀. 근데 이 트림은요 4,352만원입니다. 200만원이나 더 비쌀 필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좋아졌길래 200만원이나 더 올라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라간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모든 게 디자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200만원이나 더 올라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부산모터쇼에서 봤을 때 이게 알핀 디자인 룩입니다. 일반 모델은 이렇고요. 에스프리 알핀은 이렇다. 이런 차이입니다. 실내에도 전용 로고가 들어가고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들어가고 시트 구성도 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알핀이 더 멋있네, 확실히 200만원 정도 느낌 차이는 있네, 이런 느낌이 실제로 보면 딱 느껴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스포티한 차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의 자동차를 원하는 분들만 알핀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솔린 모델도 있어요. 가격은 당연히 좀 더 저렴하고요. 하이브리드하고 똑같은 트림을 갖고 있습니다.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상품성, 옵션 이런 구성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파워트레인만 다른 거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280에서 350만원 정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근데 280에서 350 이 정도 차이면 저라면 하이브리드 갈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워낙 출력도 더 세고 연비도 더 좋고 조용하기도 하고 이 전기차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하이브리드 선택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 모델 테크노 같은 경우는 3,495만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이 엔진은 최고 출력이 211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33.1kgm. 이거 출력은 괜찮거든요. 변속기는 7단 DCT가 장착됩니다. DCT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기억들도 우리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CT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시승을 통해서 이 차가 정말 7단 DCT에 쓸만한 건지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에스프리 알핀은 4륜구동 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속기가 또 다른 게 들어가네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알핀 4륜구동에 8단 자동 변속기 넣은 거 가격이 4,345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휠은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네요. 19인치 휠 이렇게 생기고 20인치 휠, 20인치 에스프리 알핀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나름대로 다 예쁩니다. 뭐 괜찮은데? 외장 컬러는 지금 5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5가지 컬러 중에서 지금 얼반 그레이라든지 메탈릭 블랙 이런 것들은 무료 컬러인데, 미네랄 코퍼, 크라우드 펄은 추가 비용 2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틴 어반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건 무광인데 추가 비용이 35만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뭐 무광 컬러는 당연히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죠?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멋졌어요. 실내 컬러도 4가지로 선택 가능합니다. 블랙 인조 가죽 시트, 나파 블루 나파 인조 가죽 시트, 퀼팅 라이트 브라운 나파 가죽 인조 가죽 시트, 블랙 나파 인조 가죽 시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친환경 전략에 맞춰서 전부 인조 가죽으로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인조 가죽이 맞나?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나파 인조 가죽이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고, 가장 기본 인조 가죽은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테크노에서는 기본 인조 가죽 블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가지 트림들 가격표도 살펴봤는데요. 저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코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 휠은 그냥 19인치 사용할 것 같고요.
HUD는 넣을 것 같아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증강현실이라는 건 사실 차가 가까워질 때 이렇게 화살표가 점점 커지면서 여기로 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요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또 이 HUD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유리를 바꿔야 됩니다. HUD 전용 앞유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차음 필름을 넣은 윈드실드 글라스로 바꿔준다고 해요. 앞유리랑 이 증강현실 HUD랑 합쳐서 100만원. 아, 요거 갈등되는 가격이네. 그리고 시트는 다크 블루 나파 인조 가죽 시트 선택할 것 같네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넣어야죠. 서브우퍼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차체는 클라우드 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보면 4,367만원. 4,367만원이면 만만치 않네. 제가 가장 저렴한 모델 3,400만원에서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넣어야 되고, 뭐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해서 하이브리드인 거 감안하면, 그리고 거의 풀옵션인 거 감안하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습니다. 썬루프가 없어요. 옵션으로도 썬루프를 넣을 수 없다는 게 그랑콜레오스의 좀 특이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 모델이 3,400만원부터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3,770만원부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 트림 풀옵션으로 갔을 때 4,300만원대다. 정말 디자인팩까지 했을 때 4,500만원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뭐 가격대는 괜찮게 뽑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열렸네요. 아니, 진작에 열어주지.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보면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딱 뜨고요. 영상 좋네. 12.3인치 동승석 디스플레이. 이거 시원시원합니다. 5G 커넥티드 라이프. 5G로 인터넷에 항상 접속돼 있다는 거죠. 계기판 멋있는데? 계기판 멋있는데 에이다스 기능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있어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 모터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전기 모터의 파워가 워낙 세니까 도심에 갈 때 전체 100이면 그 중에 75%는 EV 모드, 거의 전기차처럼 사용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네, 물론 여기 보면 배터리 충전, 도로 상태 및 운전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써 있으니까 아마도 뭐 배터리가 꽉 차 있을 때 그런 것 같고 항상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동급 최상위 수준 뒷좌석 공간. 동급이 누구랑 동급이야? 뭐 소렌토랑 산타페하고 동급입니까? 아니면 투싼과 스포티지하고 동급입니까? 지금 봤을 때 크기는 소렌토 산타페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대는 스포티지 투싼하고 더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쪽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동급 최고 크기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도 가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네.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삑 하니까 이 운전석으로 촉 화면이 넘어갑니다. 운전석에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HUD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계기판 전체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오는 차가 지금 국내에 단 한 대도 없었거든요. 국산차 중에 처음입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이 수입차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나라 차는 이게 없었을까? 실내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색깔을 바꿔볼 수 있는 걸 보여주네요. 잘 만들었는데? 브라운으로 했을 때 어떤 차들은 시트만 달랑 브라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앞부분의 대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기존의 검정에 시트만 브라운이면 어떡해.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시트 브라운으로 바뀌면서 앞쪽에 있는 대시도 바뀌고 손잡이도 바뀌고 다 바뀌네요. 모든 부분이 다 바뀌기 때문에 바꾼 것에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 검정색도 나빠 보이지 않고 짙은 남색, 요게 또 청바지색하고 비슷한 괜찮은 색이거든요. 그래서 또 괜찮은 것 같고, 31가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31가지 도대체 뭔가 하고 봤는데 지금 자동 차선 변경 보조를 포함해서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라는 게 된다고 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알아서 조절되고 옆에 차가 끼어들면 옆으로 비껴가고 차가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것까지 되고, 지금 옆에 오토바이 오니까 약간 차를 비키기도 해요. 야, 이것까지 돼? 자동 차선 변경이 진짜 되나? 이게 되면 너무 대박인데? 클리어뷰 트랜스페런시 셋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데 완전 이렇게 된다고? 너무 멋있잖아. 회피 조향 보조. 핸들을 돌렸는데 부족하게 꺾으셨네요 주인님 하면은 그걸 더 꺾어서 피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고? 지금 여기 그런 얘기도 있네요. 더 큰 타이어 사이즈로 동급 최고 수준 연비 효율. 그렇구나. 지금 소렌토나 산타페는 그 하이브리드가 18인치까지 밖에 없거든요. 19인치가 없어요. 그랑콜레오스는 18인치가 없습니다. 19인치부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사이즈는 더 큰데 연비는 똑같거나 오히려 더 우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홈페이지를 봐도 아주 기능적으로는 정말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르노가 간만에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동차를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실제로 이게 잘 팔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계약해보고 도대체 이 차가 괜찮은 건가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르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으니까 뭔가 저는 사서 응원하자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네, 정말 엄청난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있죠. 지금 뭐 액티언을 비롯해서 그랑콜레오스 뭐 등등 계속 줄이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도 있겠지만 뭐 현대, 기아, 르노, 뭐 KGM 등등등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훌쩍 높여줬다. 이건 인정해야죠.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뭐 자동차들 다 깡통입니다. 별거 없어요. 유럽 사람들 한국 자동차 보면은 이 통풍 시트 보고서 완전 기절합니다. 진짜로. 제가 세계 시장을 막 다녀봐도 지금 우리나라만큼 자동차에 대해서 눈높이가 정말 높은 이런 소비자들 별로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아니었다면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렇게 내놓을 리가 없죠. 뭐 적당히 만들어서 대충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이 됐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나온 액티언, 와 정말 너무 멋지죠. 아직 기능은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당연히 좋을 걸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랑콜레오스, 이건 정말 막강한 기능들을 막강한 옵션들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이런 경쟁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 눈높이도 한 차원씩 더 높아지고 자동차 회사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내놓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흔히 그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실했잖아요. 더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지 자동차 회사에 분명하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것도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또 암호 남겨야 되는데, 역시 모카가 최고네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선착순 2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